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서를 상대로 했던 성추행 의혹도 더욱 파헤쳐야 될 사안이고 또 박원순의 피소 사실이 누설됐던 경위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왔다가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밀면서 지금 박원순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고스란히 그냥 묻어버리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박원순의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하나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박원순의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됐다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비록 극단적 선택으로 명을 달리했다고는 하지만 그 죽음이 떳떳한 죽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때문에 국민들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없던 일인 것처럼 할 수는 없다.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지금 박원순을 둘러싼 주요 의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비서를 상대로 범했던 성추행 의혹, 텔레그램방 등에서 나눴던 여러 가지 음란한 대화들, 속옷 차림의 사진, 그리고 심실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과정, 이거 어느 거 하나 지금 시원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규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피소 사실, 성추행과 관련된 피소 사실이 어떤 경위로 누출되었는가, 어떻게 사전에 박원순 측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과정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지금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규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원순의 사망 경위 지금 뭐 어디 산자락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박원순이 관사 밖을 나온 이후로 그 실종된 과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입장을 회피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데 그 어느 곳에도 박원순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규명해야 되고 그 과정에 박원순의 휴대전화 이런 것들도 주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감사원도 박원순 관련해서 의혹에 대한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원법에 따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한 경우 증명서, 변명서, 그 밖에 관계 문서, 그리고 장부, 물품 등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감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해석하면 무엇이냐?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 대상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박원순의 휴대폰도 제출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사원이 그 박원순의 휴대전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점 이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법조계 인사도 말합니다. 뭐 지금 박원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고 전제할 경우 박원순의 휴대전화 중 한 대가 서울시의 소유다. 그거는 박원순 게 아니다.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그 관련한 물품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 아무리 유가족이 뭐 공개할 수 없다, 원치 않는다 해도 그거는 유가족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거는 박원순의 개인 물건이 아니라 박원순이 서울시 소유의 거를 이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가족이 뭐라 떠들든 간에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뭐 명예가 어떻니 저떻니 이런 걸 떠들던 간에 이거는 마땅히 감사 대상에 해당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은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소유의 업무용 전화였기 때문에 마땅히 수집을 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도 담겨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성추행 의혹이 규명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휴대전화로 만약에 피소사실 누출 경위와 관련해서 무언가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박원순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엮여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도 있을 수 있는 혹은 다른 무언가의 기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판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서울고법이 내린 판례가 있는데요. 당시에 노동부 감사관실에서요. 업무용 기기, 업무용 휴대폰을 그 당사자의 허락 없이 그리고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이것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 해임으로 이어졌던 과정인데 당시에 지방노동청 소속의 공무원이 억울하다. 내 허락 없이 휴대전화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법원에서 내 휴대전화 하라고 했냐. 근데 너희들이 뭔데 감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에 법원에서는 그거 부당한 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죠. 업무 집행상 잘못이 있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살피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업무용 휴대전화 공익상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그것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조회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다. 라고 이미 명확하게 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잣대를 감사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원이 비록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감사 대상이 서울시가 된다면 그 명의자인 서울시에 마땅히 휴대전화 내역 조회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불응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각계 전문가들도 말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가 추진됐는데 이거의 대상은 명확히 서울시로 규정되어 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그 피해자였던 그 전 비서가 여러 차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0명에게 피해를 털어놨다고 주장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시 공무원들 싹 다 지금 관계된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 대상은 누구겠냐. 바로 서울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마땅히 그 물건들 받아와서 그 진위를 파악한 역할을 감사원이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죠. 지금 감사원장이 누굽니까?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소신 있는 행보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것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어찌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냐? 41%다. 과반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나머지 59%의 민심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국민의 합의를 이룬 거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 일침을 가할 만큼 소신행보를 보여왔죠. 그리고 저희가 보도한 바가 있지만 최근에 공석이 된 그 감사위원 자리에 대해서 김호수라는 어용인사를 감사위원회에 넣어달라고 청와대가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친정부 인사다. 내가 그것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거부한 바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이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감사원이 박원순의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박원순의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가야 되겠죠? 회색 엄지신 분들 한 번만 눌러주셔서 파랗게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 설명란에 구독이라 써져 있을 텐데요. 눌러주셔서 구독 중 신의 한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